안녕하세요.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미국의 흑인사회 문제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흑인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흑인사회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은 없는가, 또 다른 소수계들이 도와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이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경제학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베너핏을 받는 사람이 그 일정 부분 말하자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흑인 사회도 자기들의 몫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흑인 사회의 유명 인사들, 소위 흑인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최소한 10%를 이제 흑인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부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 사회에 카네기 홀에 있다, 미국 전체 사회에 카네기 홀이 있다 하면은 흑인 사회에는 오프라 윈프리 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인 사회에 록펠러 재단이 있으면은 흑인 사회에도 흑인 최고 부자가 세운 어떤 공재단이 반드시 생겨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습니다. 흑인 사회도. 또 흑인 셀럽들은 돈만 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도 기부를 해야 됩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학교, 르브론 제임스 농구교실, 덴젤 워싱턴이나 몰건 프리먼 같은 사람들이 만든 영화 아카데미 등등,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흑인 어린이들에게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될 수 있다 하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 셀럽들이 하는 재능 기부는 재능 기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꿈과 희망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용케, 운 좋게 스타가 되고 셀럽이 됐지만 재능도 따라줬겠죠, 물론. 근데 그 사람들의 자식이나 손주들은 그냥 천대받고 차별받는 흑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뉴욕 시장이 이름이 빌 더 블라지오죠. 빌 더 블라지오. 이름이 이제, 이 사람 부인이 흑인입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해프인데 지난번에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인들은 원드랍 룰이라 그래서 피가 한 방, 흑인 피가 한 방울만 섞여 있으면은 10대까지도 흑인으로 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빌 더 블라지오 그 흑백 커플의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 부모가 늘 당부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너희는 그냥 평범한 흑인 아이야. 그걸 늘 명심해. 괜히 아버지의 백을 믿고 설치거나 방심했다가는 그 자경단원 조지 짐만한테 총 맞아 죽은 그 17살 청소년 트레이본 마틴 꼴이 나기 쉽다는 겁니다. 현직 뉴욕 시장의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다른 흑인 셀럽들의 자녀들이라고 다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 흑인 셀럽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꼭 더 언급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인들의 시위 문화에 관한 겁니다. 과거에 이제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엑스, 프레드 햄튼 같은 흑인 지도자들이 활동할 때는 시위의 모습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조직적이고 평화적이고 다른 소수계하고 연대하고 또 시위의 명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암살당하거나 혹은 피살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차 더 나빠졌고 마침내는 요즘 흑인 시위대들의 모습으로 퇴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모습이냐? 사건의 발단은 공권력이나 백인이 제공했는데 그들에게는 제대로 항의하거나 저항하지는 못하고 그 자기들하고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될 그 라틴계나 동양계 같은 다른 소수민족계들을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가서 약탈과 방화를 하는 참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요즘 흑인 시위대들의 모습입니다. 그 햄튼이 결성했던 것 같은 어떤 소수계 연대, 무지개 연합, 햄튼은 그런 단체를 결성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요즘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아주 좋지 않은 형태로 자꾸 변모하고 있고 정말 getting worse, 자꾸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4.29 LA 폭동입니다. 이 4.29 LA 폭동은 뉴욕타임스에서 정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 분규 10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1위로 꼽혔습니다. 얼마나 심하고 피해 정도가 막심했냐 하면은 하여간 공권력하고 흑인 사회 사이의 갈등의 분출구를 엉뚱하게도 한인 사회로 돌렸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 한인 이민 사회에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흑인 사회에 대한 반감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2020년 5월에 있었던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목 졸라 죽인 것은 백인 경찰인데 그렇잖아도 살기 어려운 그 중소상인들의 가게를 약탈하거나 방화하는 걸로 시위가 번질돼 버렸습니다. 끝에 가서는. 그래서 시위의 명분도 없어지고 실리도 다 놓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다시 그 조지 플로이드 같은 흑인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 어떤 시위를 해야 되느냐. 그 시위 방식은 반드시 그 워싱턴 대행진이나 셀마 행진 같은 비폭력, 침묵, 평화 시위가 돼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을 지어서 묵묵하게 땅만 보고 걷는 비폭력이고 그 다음에 묵은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뭐 10,000명이 더 많은 인원이 그렇게 걸어갔다 그러면은 참 그 분위기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인데. 그러면 수많은 동조자들도 생겨날 겁니다. 그냥 뭐 특별히 걷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시위의 명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 행진의 뒷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합류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렬이 길어지는 거죠. 사람 숫자는 결국 파워입니다. 행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메시지는 확실하게 더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가해자들도 한 번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될 거고 그래야 경찰한테 진압의 빌미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위대들이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가해자들, 총을 쏜 사람들도 단박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봐라, 흑인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야. 내가 그것을 미리 막았잖아. 내가 오히려 말하자면 미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영웅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흑인 사회 지도급 인사, 소위 셀럽들은 평소에 이 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옛날에 어딥니까? 무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었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스포츠 스타들은 그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주저앉는 역시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도 훌륭한 저항의 표시이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평화 시위를 막 강조해 줘야지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시위대들이 자기 흑인 사회의 셀럽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할 수 있고 그렇게 평화적으로 그 다음에 침묵으로 시위를 해야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뻥도 잡고 매도 잡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인들 말고, 그 다음 미국 정부 말고, 미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계도 흑인 사회의 자립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모든 소수계는 흑인 사회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 흑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길고 험난한 민권 투쟁이 없었다면은 그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취업이나 교육, 뭐 법률상으로 또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그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인 그 소위 이제 민권법이라고 불리는 그 소수계 차별금지법, 민권법, 소수계 차별금지법이 같은 법인데 Civil Rights Act입니다. 이게 그 법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소수계들이 미국 땅에서 최소한 법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차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흑인들이 목숨을 건 투쟁이 없었다면은 ballot or bullet, 그 투표권이 아니면 총알을 달라 하는 그 처절한 외침이 없었다면은 아직도 소수계들은 투표권조차 없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목숨을 걸고 셀마 행진을 같은 것을 했던, 꼭 셀마 행진뿐만 아니고 그 유사한 행동을 계속 반복했던 그 흑인 사회의 노력으로 오늘날 말하자면은 모든 소수계들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셀마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카운티 이 선거국 공무원이 유권자 등록을 하러 온 한 흑인 여성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유권자 등록을 하러 온 흑인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질문이 엘라베마에는 몇 명의 판사가 있느냐? 그 옛날에 그 문제 등록하러 갔다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떨어졌던 그 여성은 미리 이번엔 답을 알아왔습니다. 67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 그 카운티 선거국 공무원이 움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공무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엘라베마 판사 67명의 이름을 다 대봐. 이번에는 여성이 또 당황을 합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그 선거국 공무원은 그 여성이 내밀었던 유권자 등록 서류에 부적절 디나이 하는 그냥 도장을 찍고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영화의 장면입니다. 하여간 흑인들의 그런 노력 끝에 그 흑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민족계가 어떤 식으로든 그 투표를 방해할 수 없다 하는 걸 못 박은 투표권리법, Voting Rights Act, 투표권리법이 이제 1965년에 확실하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모든 소수계들은 할아버지 조항, 할아버지가 투표했어야 투표할 수 있다. 그딴 조항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투표하려면 세금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 정신을 다 알아야 된다. 문맹시험 이런 거 없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조항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그 결국 한인사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선거에서 한꺼번에 4명의 연방 하원 의원까지 탄생하는 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흑인들의 이 노력이 아니었다면은 좀 성취하기 어렵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더 먼저 소수계는 사실은 단결을 해야 됩니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어 온 명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인데 늘 다수는 소수를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자기들은 옳다, 소수는 틀렸다. 틈만 나면은 그 소수계들을 분리하려고 그러고 압박하려고 그러고 강제하고 함부로 부리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걔들끼리 말하자면 서로 뭐 싸우고 협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 이것도 역사에서 통용된 명제입니다. 설마 저 소수계만으로 공격하겠지,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예외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인지는
이번 시리즈가 끝난 후에 조만간 제가 다시 시작할 강의 시리즈 아프리카 노예의 역사, 세계 천민의 역사를 할 계획인데, 그때 그 역사의 시작이 된 아프리카 콩고의 왕, 이름이 은징가 은벤바인데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은징가 은벤바.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 선수 은바페, 하여간 그쪽은 뭐가 많은데 이런 좋은 이름을 놔두고 알폰소 1세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그 부족 자체가 거의 다 노예로 붙들려가는 그런 사태를 빚었는데, 하여간 그건 뭐 그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왜 미국의 흑인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흑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가? 왜 국가 내부적으로 문제투성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아프리카 노예의 역사, 세계 천민의 역사를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다른 나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다수가 어찌어찌 하다가 소수가 된 부족이나 계층을 핍박하는 것이 통용이 되도록 놔둬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미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게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다수가 소수를 이렇게 핍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자의 나라였고, 사실은 그 어느 한 인종이 권리를 독식하기에는 이 미국이라는 땅 자체가 가진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원래의 주인이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 소위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을 포함해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향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절실하고 꼭 해야만 될 일은 흑인들에 대한 어떤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만 합니다. 현재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문제 집단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범죄율이 높은 인종인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교육받지 못하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기형적인 역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흑인들에게 보내야 될 거는 경멸과 어떤 경계, 흑인이 가게에 들어왔다 하면 막 놀라고 이렇게 피하고 계속 이렇게 도둑 맞는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냉소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공감한다, 최소한 이해한다, 그런 시선을 이렇게 좀 보내면은 흑인 사회, 또 흑인 그 개개인도 우리가 이해받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누적되면 흑인 사회도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리즈 첫 회에서 말씀드렸던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꼭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도 한번 다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 강의의 첫 번째 회 때 그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시리즈를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 킹이 어느 연설에서 한 한 대목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발음이 나빠서 영어 원문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정오로 정오를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마르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뜻한 시선, 그것이 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